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대단원 3단원에서 이제 중단원 4에 해당하는 부분, 신항로 개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아마 콜럼버스라는 인물, 역사에 꼭 관심 없다 하더라도 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신항로 개척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믿고 서쪽으로 이제 갔는데 유럽인들이 몰랐던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는 이제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을 왜 안 쓰게 됐냐면 사실 여러분 이게 유럽인들한테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대륙이지만 사실 여기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실 무시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에는 이제 신항로 개척이라는 말을 좀 더 중립적으로 새로운 백길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 예전에 바이킹이 이제 이미 아메리카에 다녀온 흔적들이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콜럼버스가 최초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찾아낸 사람도 아니다라는 게 거의 정설로 이제 굳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뱃길을 이제 개척해야 했고 그걸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자, 일단 신항로 개척을 왜 하게 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배를 서쪽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를 그렇게 몰고 가야 됐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자, 원래 우리 십자군 원정 배웠었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서아시아와 그 서아시아 너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제 무역로가 형성되게 되면서 이 새로운 무역품에 대한 엄청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물품들이 이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무역에 담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슬람 상인들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제 중국의 도자기나 차 이런 것들이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이탈리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서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이 무역품들을 이 무역로를 우리가 장악할 수만 있다면 저 엄청난 이득을 이제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여기 있는 이제 포르투갈이나 이스파냐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저 무역로를 우리도 한번 뚫어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어떤 지구가 둥글다라는 새로운 이제 이런 이론들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한테는 아시아로 가려면 꼭 이슬람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만 가면 우리가 거꾸로 아시아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제시되는 거죠. 이게 1474년에 토스카넬리라는 사람의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서쪽으로 여기가 유럽이죠.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팡구라는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지팡구는 일본입니다. 재팬이라고 하죠. 우리가 재팬. 그래서 이 서쪽으로 계속 가기만 하면 일본에 도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북쪽 중국과 남중국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러면 내가 직접 가볼 테니까
에스파냐 국왕이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에스파냐 국왕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콜럼버스가 그걸 실제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럽인들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 사이에 어떤 새로운 유럽인들이 몰랐던 대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요만큼만 가면 아시아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런 새로운 어떤 백기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거고요. 에스파냐는 지구를 거꾸로 건너가서 아시아에 가려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은 이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이 아프리카를 돌아갈 때 제일 마지막 여기를 희망봉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 이 사람도 역시 포르투갈에서 결국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유럽인들이 새롭게 이제 찾아나와 등장하는 거죠. 참, 그리고 콜럼버스는 이 새로운 대륙을 이제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이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을 우리가 올 콜럼버스는 몰랐고 여기 인도고,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아메리카라는 용어는 누가 이제 붙인 거냐면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우리가 몰랐던, 유럽인들이 몰랐던 새로운 곳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아메리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메리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유럽인들이 여기 찾아오게 됐는데 유럽인들이 찾았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까? 원래 아메리카에도 이런 독자적인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스텍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 이런 문명들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를 이제 에스파냐인들이 의해서 여기가 다 문명들이 파괴되게 됩니다. 어떤 에스파냐인들의 새로운 무기, 막 화약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무기의 덕분도 있었지만 이 유럽으로부터 이 전혀 사실 접촉이 없었던 두 대륙 인류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유럽인들한테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질병이 아메리카인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정말 치명적인 질병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유럽인들한테는 이미 항체가 있어서 조금 아프다가도 금방 이겨낼 수 있는 병들이 이 원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어떤 전염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 변화를 보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 2,500만 명이 한 150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사실 거의 다 죽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주민들의 죽음을 보고 이제 유럽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제 여기 새로운 아메리카 몰랐던 새로운 곳에 와서 이제 새로운 작물들을 이제 재배해서 유럽으로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커피나 사탕수수 이런 것들. 사탕수수는 이제 설탕을 만드는 작물이죠. 그래서 이 커피나 사탕수수 같은 특정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플랜테이션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작물을 엄청나게 넓게 재배하는 이 농업 방식을 플랜테이션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이제 유럽으로 다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런 설탕, 특히 설탕 이런 것들은 거의 유럽인들한테는 정말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엄청 귀한 이제 향신료였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재배해서 유럽에 가져가면서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이제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아까 이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을 시킬 사람이 있어야 일을 시키는데 일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다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 노예 무역이 아주 성행하게 되는데, 이 당시 흑인 노예 무역이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이거는 당시 이제 흑인 노예 무역선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입니다. 이게 정해진 배의 이제 면적 내에 최대한 많은 흑인 노예를 실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고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런 식으로 겹쳐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고,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해진 면적에 최대한 많은,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사람이 아니죠, 물건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지 유럽인들이 연구한 거고, 여러분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마다 다 쇠사슬을 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이 동안 이 누워서 거의 뭐 화장실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줘가면서 2달 동안 아메리카로 데려오는 거죠.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 생각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왔겠죠.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흑인 노예들을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넘기게 되었고, 우리가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올림픽이나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이제 국적이 남미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적인데도 흑인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남았던 흑인 노예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방식으로 거의 뭐 이 건너오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어도 이 시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 사람이 사실 죽어 있으면 그 죽은 사람 시체 옆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태워서 굉장히 끔찍한 흑인 노예 무역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렇게 데려온 흑인 노예들을 이제 사탕수수나 이런 대규모 작물 재배에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년 동안 한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의 노예 무역을 이제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흥로 개척 이후에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나타나느냐, 일단 이 정말 전 세계 대륙을 이제 오가는 교역망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은입니다. 은. 이때 은이 이제 이 남미에서 대규모 은 광산들이 이제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미에서 은을 캐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은이라는 공통적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이제 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은을 화폐로 교역품을 주고 받고 결제하고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 이 무역의 종전의 방식은 이제 아시아에서 오스만 제국을 거치고 유럽으로 오는 이런 방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런 방식보다는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오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무역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가 이제 더 이상 무역의 중심지가 아니라 대서양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세 대륙이 물건을 주고받는, 이걸 삼각무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삼각무역.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나 중국을 거쳐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고, 에스파냐인들은 이렇게 남미와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대로 이제 엄청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은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작물들이 이제 유럽에 등장하게 되죠. 옥수수, 감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죠. 고구마, 담배, 고추, 설탕, 커피 이런 것들이 새롭게 유럽에 전달되고, 유럽에서는 다시 이것들을 또 다른 쪽으로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고추 같은 거, 우리 여러분 김치가 우리의 굉장히 고유의 음식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김치가 지금처럼 벌건 모습으로 된 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고추가 들어오고 나서야 우리나라 음식들이 그렇게 빨갛고 매운 음식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작물들이 오고 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벌어들이는 부를 바탕으로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고, 원래 이 봉건 영주들, 이 봉건 사회에서 영주들은 농노들한테 농사를 시키면서 살았죠. 근데 더 이상 농업이 돈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상공업에 크게 발달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이제 사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신항로 개척이고요. 그래서 이 봉건 영주들의 귀족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부르주아라는 말을 씁니다. 부르주아라고 하고, 부르주아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무슨 용어를 쓰냐면 시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민.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층이 새롭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신분 제도는 점점 그 의미가 점점 약해져 가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로 개척으로 엄청난 사회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아프리카에서는 노예 무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력이 파괴되고 성장의 기반이 상실되면서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는 굉장히 가난하고 서로 내전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아픈 상처의 대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또 2시간을 연속으로 한다고 조금 수업이 길어졌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